자, 우리 두 번째 주식결제형과 현금결제형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주식결제형부터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주식결제형의 뜻은 이미 설명했어요. 종업원의 근로 용역의 제공 대가에 대해서 차액을 보상하는 거예요. 주식 교부하는 거예요. 주식을 교부하는 거예요. 그럼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계산하실 게 인식과 측정이니까 금액을 계산하셔야 되는데, 아까 제가 행사 가격이 10,000원이라고 그랬고 예상 주가가 15,000원이라고 그랬으니까 종업원이 얻는 이익이 근로 용역의 대가가 5,000원이었죠. 그 재화나 용역의 공급 대가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보상 원가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5,000원? 보상 원가. 단지 발생주의로 회계 처리해야 되니까 근로 용역의 제공 기간 2년 동안에 나누어서 2분의 1씩 인식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보상 원가의 뜻은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의 대가예요. 근데 우리는 상품을 제공하는 거 시험에 안 나온다고 그랬죠? 종업원의 근로 용역에 대한 대가로 스톡 옵션을 주는 것만 우리가 배운다고 했으니까 제공받은 근로 용역의 대가입니다. 됐죠? 네. 그러면 이거를 종업원한테 받을 때가 있고요. 종업원이 아닌 자에게 받을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어떻게 측정하느냐? 그 얘기가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지금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자, 이 절에 1번 보시면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인식 및 측정이라고 되어 있고 1번 보상원가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종업원 및 유사 예공 제공자로부터 제공받은 경우, 종업원한테 제공받은 경우가 나와 있죠. 한 장 넘겨보면 종업원이 아닌 자로부터 제공받은 경우라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옆에 표가 있습니다. 그 표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박스만. 자, 종업원 및 유사 용역의 제공자에게 제공받은 경우가 있고 종업원이 아닌 거래 상대방에게 제공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밑에 거부터 설명할게요. 자, 종업원이 아닌 자에게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았을 때 어떻게 회계 처리하느냐를 배우는 거죠. 그러면 내가 뭐 상품을 제공받으면서 주식을 발행해 줬으니까 자본금과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회계 처리했다는 거예요. 그쵸? 근데 중요한 거는 상품의 공정가치가 있을 거고 상품의 공정가치가 있을 거고 주식의 공정가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사실은 똑같아야 되는데 둘이 다르게 되면 어떤 걸로 측정할 것인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이론적으로는요, 자본은 평가의 대상이 아니니까 자본으로 평가를 하시면 안 되니까 1순위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의 가치로 측정을 하시면 됩니다. 상품은 가격이 시장에 존재할 테니까 이걸로 측정하시면 돼요. 근데 이것을 만약에 신뢰성 있게 추정하지 못하면 주식의 공정가치에 기초해서 평가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배우는 건 이거 배우는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스톡옵션의 회계 처리를 배우는 거니까 종업원의 회계 처리를 배우는 건데, 종업원은 회계 처리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아까 주식 보상 비용. 여러분들 실무에서 이거 주식 보상 비용은요, 급여에 포함해서 공시래요. 이 단원이 주식 보상 비용, 주식 기준 보상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주식 보상 비용이라고 회계 처리하는 거지만 실무에서는 급여랑 합쳐서 회계 처리하는 겁니다. 그럼 급여로 회계 처리하고 그 다음에 반대편에 주식 선택권이라고 자본으로 회계 처리했죠. 그리고 주식 선택권은 나중에 자본금과 주발초로 회계 처리될 테니까, 그러면 종업원이 일한 대가에 대해서 공정가치가 있을 거고 주식 선택권에 공정가치가 있을 텐데, 원칙은 당연히 자본은 평가의 대상이 아니니까 이걸로 측정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저한테 만약에 어떤 회사를 다니면 10만 주를 줄게. 너 행사 가격은 10,000원이다. 근데 입사만 하면 줄게. 그럼 저는 바로 퇴사하고 네이버만 볼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종업원이 열심히 일했는지 안 일했는지 이것을 정확하게 계산하기가 쉽다? 어렵다? 쉽지 않다. 그래서 종업원한테 제공하면 이걸로 측정을 못해요. 근데 우리가 주식 선택권의 공정가치는요, 우리가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요 측정하는 방법은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재무관리를 배우시면요, 재무관리 기법에 의해서 어두운 모형이 있어요. 블랙쇼즈 모형이나 이항 모형을 가지고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업원한테 보유하게 되면 이건 자본은 평가의 대상이 아닌 것의 유일한 예외예요. 부여일의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해서 측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갖다가 말장난을 좀 쳐요. 그래서 기억을 하시면, 자, 첫 번째 것부터 볼게요. 종업원 및 유사 용역 제공자일 때는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로 측정을 못해요. 근데 종업원이 아닌 거래 상대방은 상품을 직접 받는 거니까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의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씁니다. 근데 그것이 불가능하면 제공받은 주식의 공정가치에 기초해서 측정할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우리는 그중에서 종업원만 배울 거다. 그리고 우리 계산 문제는 이 부여 1에 측정한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가 100원이라고 그냥 줍니다. 이건 말 문제 때문에 설명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하시면 여러분들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 주식선택권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일단 회사와 유능한 경영자를 채용하기 위한 거니까 주식선택권, 스톡옵션 계약서를 쓰는데요. 여러분들한테 너 입사만 하면 10만 주를 1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줄게. 그러면 난 입사하면 10만 주를 받게 되죠. 그리고 주가가 1원보다 1원이라도 더 오르면 행사하고 퇴사해버리면 그만이죠.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 많은 손실을 얻을 수 있으니까 주식선택권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을 가득 조건이라고 하는데 계약 조건을 하나 만들어 놓습니다. 적어도 3년 이상 이래라. 그래서 용역 제공 조건을 주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럼 만약에 용역 제공 조건 2년 동안 우리가 근무를 하도록 결정을 했다. 그리고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가 100원이다. 그러면 근로용역이 제공되는 시점에 우리는 급여를 인식해야 되니까 2년 동안에 100원을 2로 나눈 거 50원, 50원씩 인식해야 된다. 그게 이 단원의 핵심입니다. 알겠죠? 급여는 근로용역이 제공되는 시점에 발생주의로 인식하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만 줘도 여러분들 종업원이 네이버만 보는 거죠. 여러분들도 지금 제 강의 들을 때 네이버 보고 싶은 생각 굴뚝 같다잖아요. 근데 나는 어차피 주가만 오르면 되니까 가만히 있어도 나는 뭐 이 주식선택권 받을 것 같아. 그럼 일을 열심히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용역 제공 조건에다가 조건을 하나 더 넣는 거예요. 너 성과 조건. 2년도 일해야 되고요. 네. 지금 주가가 10,000원인데 너 경영자 열심히 일해서 우리 주가 2만 원 이상 줄 때만 주식선택권 줄게. 그래서 목표 주가를 만들어 놓기도 해요. 우리 회사의 매출액이 10만 원인데 지금 너 2년 동안 일해서 20만 원 만들어. 그래서 목표 판매량이 달성됐을 때만 줄게. 또는 목표 매출액이 달성됐을 때만 줄게. 이런 조건들을 만들어 놔요. 그때 이 성과 조건 중에서 이 목표 주가는 주식은 시장이 있죠. 그래서 이것을 시장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 목표 판매량과 목표 매출액은 시장과는 관련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시장 조건이라고 해요. 성과 조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러면 우리 기준서에 얘는요. 계산 문제에 얘가 17가지가 있어요. 아예 기준서에 사례로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 계산 문제로 나오는 건데 우리 시험에는 두 가지밖에 안 나와요. 사실 요게 있는 경우 그리고 요것과 요것이 합쳐진 경우 요것과 요것이 합쳐진 경우에 얘가 있는데 우리 시험은 다행히 요건 안 나온다. 그래서 용역 제공 조건만 나오니까 여러분들 2년이면 이걸 2로 나누는 거 3년 근로 조건이면 3으로 나누는 것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요런 게 있다만 알아두시면 돼요. 말 문제도 요거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인데 3번은 내용이 뭐냐면 가득기간이라는 거죠. 그럼 가득기간을 어떻게 회계 처리할 것인가. 얘를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들한테 행사 가격이 10,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예상 주가가 15,000원. 여기서 요거 뺀 걸 우리가 뭐라고 불렀어요?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 보상 원가. 그래서 한 주만 주기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실제 스톡 옵션을 받으시면요. 한 10만 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공부하고 계시죠? 여러분들 그 회사의 가장 높은 사람이 CEO잖아요. 두 번째로 높은 사람은 CFO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회계팀에 지금 입사하기 위해서 요 지금 재경관리사 수업 들으시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CFO가 되시면요. 다른 회사들이 여러분들을 채용하기 위해서 요 스톡 옵션을 줘서 여러분들이 스톡 옵션을 받게 되면 더 많은 급여를 받게 돼서 이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빨리 재경관리사 공부하셔서 붙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한 주 행사 가격 10,000원, 주식 기준 그 예상 주가가 15,000원이라고 했을 때 이제 첫 번째 조건은 어떻게 주식 선택권을 주게 되냐면 입사만 하면 요거 줄게. 입사만 하면 줄게. 그럼 어떻게 돼요? 즉시 가득됩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근로 용역이 제공되지 않아도 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즉시 다 손익으로, 비용으로 인식하시면 돼요. 네. 자, 그럼 이 상태다. 그러면 즉시 입사를 했을 때 주식
보상 비용을 인식하시는데 발생 주의를 인식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5,000원 그리고 주식 선택권 5,000원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근데 우리는 시험 문제 이거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는 용역, 제공, 조건을 꼭 줘서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2년이라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회계 처리할 때 가득 기간 중에 이제 근로 영역은 급여를 지급할 때 현금주의로 회계 처리하는 게 아니라 발생주의로 회계 처리하기 때문에 이게 2년이니까 요 5,000원을 2로 나눈 금액 2,500원씩 매년 말 나누어서 회계 처리해야 되죠. 그러니까 X1년도에 주식 보상 비용 인식하실 때 2,500원 인식하시고 주식 선택권 2,500원 인식하시고 그리고 X2년도에 똑같은 금액 2,500원 인식하시고 주식 선택권 2,500원 인식하셔야지 발생주의로 인식된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금액들 물어봅니다. X2년. 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2년이 지나면 이제 행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조건 행사는 안 하겠죠? 행사는 언제 하는 거라고요? 2년이 지났을 때 행사 가격보다가 주가가 높으면 종업원이 이익을 볼 수 있으니까 행사를 하게 돼요.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현금을 10,000원만큼 받게 되죠. 종업원이 10,000원만큼 주니까. 그리고 주식 발행 회계 처리해야 되죠. 자본금과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회계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됐죠? 그러면 자본은 꼭 별도로 표시하라고 했으니까 문제 액면 금액이 5,000원이라고 주어질 거예요. 그러면 액면 금액 5,000원을 쓰시고 주발초 5,000원 쓰시면 안 됩니다. 내가 2년 동안 회계 처리하면 몸으로 때운 주식 선택권이라는 자본이 있는데 이건 몸으로 때워서 주식 금액을 미리 선급한 거예요. 그래서 주식 선택권의 금액을 꼭 주식 발행가액에 더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대차 차익으로 10,000원이 됩니다. 여러분들 시험에는 이 회계 처리를 물어보고 이렇게 10,000원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와요. 요거는 뭐 했을 때? 주식을 발행해 줄 때. 근데 여러분들 회사가 주식 선택권을 경영자한테 주기 위해서 주식을 더 발행해요. 그럼 총 주식 수가 늘어나죠. 그러면 회장님의 지분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쵸? 그럼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시장에 떠돌아다니는 내 주식을 내가 미리 사놓은 다음에 행사를 할 때 주식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자기 주식을 갖고 있는 상태다. 그러면 자기 주식을 만약에 교부하면 자기 주식의 처분으로 봐요. 그래서 자기 주식을 5,000원만큼 갖고 있었다. 자기 주식을 교부하게 된다. 그러면 요거 회계 처리하고요. 반대편에만 요거 자기 주식 처분한 걸로 회계 처리하면 돼요. 대차 차익 뭐죠? 자기 주식 처분 이익으로 10,000원만큼 요렇게 회계 처리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요것만 물어봤는데요. 요즘에는 요 회계 처리도 물어보네요. 뒤에 있는 연습 문제에. 그래서 요것도 공부하셔야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이 주가가 2년이 지났는데 이게 9,000원이에요. 행사를 안 하죠. 행사를 안 할 거 아니에요. 누가 해요, 이거 경영자가. 그러면 주식 발행해 줄 필요가 없어요. 그래도 자본에는 주식 선택권이 아직 5,000원 있죠. 그러면 행사를 안 하면요. 아무런 회계 처리 안 해도 됩니다. 네. 그래서 주식 선택권 5,000원 잡혀 있는 거 아무런 회계 처리 안 해도 되는데 보통 이제 몸으로 출자한 거라 그래서 다른 자본 항목으로 기타 자본 항목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시험 문제 안 나오고요. 여러분들 요 회계 처리만 아시면 다른 문제들 다 푸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주식결제형 문제를 한번 풀어봐야 돼요. 우리 예제에 있는 거. 이 문제처럼 어렵게는 안 나옵니다. 숫자도 되게 간단하게 나오는데 요 예제를 풀어야지 다른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요 예제, 요거는 여러분들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요건 넘어가시고 요 문제를 우리가 풀어보시면 됩니다. 볼게요.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신주교부인데 3일은 X1년 1월 1일에 종업원 500명에게 각각 주식결제형 주식선택권 100개를 부여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명에다가 100개씩 부여했다고 돼 있으니까 총 부여한 게 5만 개라는 거 2개 곱하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3년의 용역 제공 조건을 부과했다. 급여는 근로 용역이 제공되는 시점에 인식해야 되니까 3분의 1씩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여일 현재 주식선택권의 단위당 공정가치는 150원이다. 부여를 X1년 1월 1일 날 했거든요. 그래서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는 예상 주가에다 행사가격 뺀 거를 미래의 금액이니까 현재 가치 땡겨서 여러분들 줘요. 그럼 150원이 나왔죠. 근데 이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는 달라져요. 1년이 지나면 기업이 이익이 많아지잖아요.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가 증가됩니다. 그 다음 연도에 감소될 수도 있고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 매년 말 그 달라지는 금액을 반영할 것인가? 자, 일단 현금 결제형은 반영해줘야 됩니다. 부채는 평가의 대상이기 때문에. 주식결제형은 제가 뭐라고 회계 처리한다 그랬어요? 주식 선택권, 회사와 잠재적 주주와의 거래. 그래서 X1년도에 부여일에 한 번만 측정한 150원으로 측정하고요. 자료에 X1년 12월 31일, X2년 12월 31일, X3년 12월 30일 날 숫자들이 막 이렇게 주어져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이유는 뭐라고? 자본은 평가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행사 가격이 있습니다. 행사 가격이 600원이라고 돼 있는데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현금 받는 회계 처리할 때 우리한테 필요한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모든 종업원이요 3년 동안 다 다니지 않아요. 그러니까 퇴사율을 고려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액면가액이 500원이라고 돼 있는데요. 첫 번째 문제는 퇴사율이 20%라고 가정이 돼 있는 거야. 그러면 실제로 80%만 근무하니까 5만 개에다가 80% 곱한 4만 개만 우리가 주식보상 비용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문제를 보시면 1번은 추정 권리 상실 비율과 실제 권리 상실 비율이 일치한다. 네, 그러니까 20%의 종업원이 맨날 퇴사한다는 거죠. 100명이에요. 100명이 계속 퇴사한다는 거예요. X4년 1월 1일에 모두 행사한 경우에 행사 때까지 회계 처리 다 하라고 돼 있고 법인세는 고려하지 말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요 문제를 풀 때 일단 계산 문제 풀 때 여러분들 왁구를 알아두는 게 좋으니까 분개하기 전에 제가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자, 우리가 BS 금액을 찾는 게 있는데 우리 BS 금액은 자산부채 자본이에요. 그럼 BS 금액은 누적분이죠. 누적분 그리고 잔액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IS 금액이 있는데요. IS는 당기의 손익계산서에 반영할 거니까 당기분을 얘기해요. 당기분, 손익계산서 금액. 그러면 이 누적분에 회계 처리되는 계정 과목은 주식 선택권이 되겠네요. 그리고 당기분은 손익계산서에 반영되는 거니까 주식 보상 비용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 시험에는 요게 나옵니다. 근데 제가 이런 말을 했죠. 기말 장부 금액과 기초 장부 금액의 차이는 자본 거래가 없다면 당기 손익으로 인식한다. 그러니까 미리 주식 선택권의 잔액을 구해 놓은 다음에 X2년과 X1년의 차액을 주식 보상 비용으로 잡는 게 여러분들한테 편해요. 그래서 X1년도에 지금 5만 개가 있습니다. 5만 개는 구했고 무조건 80%. 우리 퇴사를 하니까 퇴사 비율은 고정해줘야 돼. 고려해줘야 돼. 다 잡으면 안 되죠. 퇴사할 사람들 추정해서 잡아줘야겠죠. 그런 다음에 주식 선택권의 공정가치가 우리 150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요게 중요한 거예요. 현금 결제형과의 차이. 자본은 평가의 대상이 아니니까 지금 자본 잡는 거니까 이 금액이 매 연말 달라지더라도 지금 요 금액이 아마 180원인가로 주어져 있을걸요? 150원. 150원으로 주어져 있더라도 바꿔주지 않는 거예요. 부여일에 한 번만 측정하고 절대 바꿔주면 안 된다. 그리고 우리는 발생주의로 회계 처리해야 되니까 3분의 1만큼 회계 처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요 금액이 얼마 나오냐면 200만 원이 나와요. 그러면 이 금액이 의미하는 바가 뭐다? 이 금액을 일단 로마자 1번이라고 하면 BS에 잡을 금액이죠. 주식선택권으로. 근데 BS에 잡을 금액을 당기손익으로 잡을 때는 기말 금액에서 이게 X1년 말 금액이니까 기초 금액은 첫 해니까 0이죠. 그래서 200만 원을 갖다 쓰시면 돼요. 그래서 첫 해는 주식선택권과 주식보상 비용이 언제나 같습니다. 근데 두 번째 연도는 달라지죠. 뭐가 달라지냐면 5만 개 곱하기 퇴사율은 똑같다 그랬으니까 80%.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X2년 말에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가 180원이라도 하더라도 요거 바꿔주면 안 된다. 우린 주식결제형 배우고 있어요. 현금결제형이 아니야. 자본은 평가의 대상이 아니니까 고정시키는 거예요. 자본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2년 동안 근속을 했으니까 누적으로 3분의 2를 잡아야 되죠. 그러면 요거 400만 원 나오겠네요. 자, 그러면 주식선택권의 기말 잔액이 400이 되게 만들어야 돼. 근데 전년도에 200 잡아놨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차이. 로마자 2번에서 로마자 1번 뺀 것만 200만 원 잡아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3전이 되면 일을 다 했습니다. 이제 80%. 자, 150인데 요 자료 보시면 또 200원으로 바뀝니다. 200원으로 바뀌더라도 여러분들은 절대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를 바꿔주면 안 돼요. 자본은 평가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3년 다 일했으니까 누적으로 3분의 3 인식해야 되니까 주식선택권은 누적분 600만 원이 잡히는데 우리가 단기분으로 인식할 거는 기말과 기초의 차이다. 그래서 3번 잡아준 거에서 2번 잡아준 거 빼면 200만 원이 잡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잡아놓고요. 우리는 회계처리 요걸 가지고 회계처리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X1년도에 주식, 보상, 비용
200만 원 잡아주시고 반대편에 주식 선택권 잡아주시는데 지금 주식결제형 배우고 있으니까 요게 계정 과목이 뭐다? 자본이다. 200만 원. 됐죠? 그러면 X 2년도와 X 3년도가 있는데 이건 다행히 퇴사율이 변하지 않아요. 퇴사율이 절대 변하지 않죠? 그래서 주식 보상 비용 200만 원, 주식 보상 비용 200만 원, 주식 선택권 200만 원, 주식 선택권 200만 원. 이렇게 3번 회계 처리하시면 돼요. 됐죠? 네.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X4년 1월 1일 날 행사의 회계 처리를 물어봅니다. 근데 여러분들 행사의 회계 처리를 물어보면 여러분들 너무 어려워해. 자, 그래서 이걸 결정해 놓는 거예요. 실제로 받는 사람들의 수 4만 개죠. 근데 한 주로 일단 회계 처리한 다음에 4만 개를 곱해줘도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회사는 현금을 받는데 현금은 얼마를 받습니까? 행사 가액만큼 돈을 받습니다. 600원이라고 문제에 제시가 돼 있어요. 그리고 주식 선택권의 공정가치는 한 개당 150원으로 우리가 회계 처리해놨죠? 150원. 그리고 자본금은 주식에 찍혀있는 액면 금액인데 500원이라고 문제에 제시가 돼 있죠. 그리고 대차 차익으로 주식 발행 초과금 잡아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한 주를 회계 처리하면 주식 발행 초과금이 250원이라고 문제에 제시가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거기다가 4만 개 행사된 거 전량 행사됐다 그랬으니까 4만 개만 곱해주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이것만 물어보니까 250원에다가 4만 개 곱한 주식 발행 초과금을 물어보는 문제가 여러분들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됐죠? 네. 그리고 여러분들 요 그림을 그렸을 때 X 2년도에 주식 보상 비용으로 잡을 금액 구하라 그러면 요거 잡으시면 되고요. 주식 선택권의 잔액은 요거 2개 더하는 거니까 400이 되죠? 요거 물어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리면 BS 금액도 다 찾을 수 있고 손익계산서 금액도 다 찾을 수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렸고 두 번째 문제는 좀 달라져요. 자, X1년 중에 20명이 퇴사했는데 회사는 가득기간에 퇴사할 것으로 기대되는 추정 비율을 20%에서 15%로 변경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퇴사율이 처음에 측정한 게 20%라고 했는데 퇴사율이 변경되는 거죠. 얼마로 변경됐어요? 15% X1년도에. 그러면 요것만 얼마로 바꿔주면 돼요? 85%로 바꿔주면 됩니다. 85%. 퇴사율이 15%니까 다니는 사람의 비율은 85%가 되는 거죠. 그럼 이 금액이 바뀌겠네요. 그래서 이 금액을 계산하시면 2125000이 되고요. 그러면 요 금액이 2125000이 되니까 첫 번째 잡을 계산 금액이 2125000으로 바뀌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 다음 연도에 퇴사가 22명이 퇴사했고요. 가득기간 전체에 퇴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정 비율을 다시 12%로 변경하였다. 왜냐하면 이제 회사가 좋아지면 퇴사를 덜 할 수도 있거든요. 12%면 다니는 사람들의 비율이 몇 프로로 바뀌어져요? 88%. 그러니까 이거 88%로만 바꿔주면 되죠. 금액이 또 바뀌겠네요. 그래서 요 금액을 계산하시면 요게 440만 원으로 바뀝니다. 그럼 여기서 요거 빼주시면 금액이 또 바뀌겠네요. 그래서 요게 2275000으로 바뀌는 것만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요 분개할 때 계산 금액만 달라주면 돼요. 2275000. 2275000. 됐죠? 그런 다음에 이제 실제 X3년이 되면 가득기간이 종료되니까 요때 실제 퇴사된 사람들을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 몇 명 퇴사했냐? 실제로 15명이 퇴사해서요. 57명이 퇴사하여 주식선택권을 상실했다고 돼 있죠. 요 15명에다가 22명 그리고 20명 요거를 더하시면 57명이 된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는 실제 퇴사 비율을 갖다 써야 돼요. 실제 퇴사 비율이 우리 퍼센트로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저한테 질문 진짜 온라인으로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네, 500명이 있었는데 퇴사를 57명이 한 거잖아요. 그쵸? 네, 요걸 계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계산하시면 몇 퍼센트가 나오냐면 11.4%가 나오는 거죠. 11.4%. 근데 우리가 실제 다니는 거는 이렇게 계산해도 되죠? 500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57명 퇴사했으니까 실제로 다니는 사람들의 비율, 확정된 비율은 88.6%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것만 여러분들이 88.6%로 계산을 다시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금액이 변하겠죠. 그래서 요 금액이
이걸로 계산하시면 금액이 변합니다.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 6645000. 그래서 요 금액이 6645000으로 바뀌니까 아이고 이거 잘못했네요. 2245000으로 바뀌니까 요 금액이 2245000으로 바뀌고 요게 2245000으로 바뀝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한테 이걸 물어보면 너무 쉬우니까 요거 아니면 요거 물어보는 거. X2년도의 주식 보상 비용이나 X3년도의 주식 보상 비용을 물어보시면 이 표를 그려서 여러분들이 그리시면 돼요. 푸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행사를 했죠. 네, 행사는 되게 쉽죠. 한 주로 회계 처리하면 됩니다. 행사 가격 600원 문제에 나와 있어요. 주식 선택권의 공정가치 자본은 평가의 대상이 아니니까 150원이라고 문제에 나와 있고 자본금 500원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대차 차익으로 한 주당 250원 돼 있는데 이제 퇴사율이 변경됐기 때문에 요 수량만 바뀌는 거죠. 5만 개에다가 88.6%를 곱해 주시면 44,300개로 개수만 바뀌죠. 그러면 여기다가 44,300개, 44,300개, 44,300개만 곱해 주시면 분개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주발초 물어보시면 요 한 주를 회계 처리한 다음에 44,300개 곱한 금액을 답으로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요걸 물어볼 수도 있어요. 자기 주식을 교부했다. 그럼 자기 주식을 교부했으면 요걸 계산해 놓는 거죠. 현금. 그래서 요게 26580,000이고요. 주식 선택권 6645000. 네, 요거 3년 동안 잡아놓으면 요거 잡아놓은 거니까 거기다가 이제 자기 주식을 교부했다 그랬고 자기 주식의 취득 원가가 나옵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2천만 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2천만 원이니까 대차 차익으로 자기 주식 처분 이익만 1325000으로 자본에서 배운 걸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고 요거 물어보는 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 문제는 한 4만 개만 주식 선택권 행사를 안 해가지고 그것이 소멸되지 않았다. 그럼 제가 뭐라 그랬어요? 주식 선택권 기타 자본 항목으로 대체만 하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4만 개고 한 개당 150원이니까 600만 원 이렇게 바꿔주는 문제도 지금 제시가 돼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제가 전부 다 설명했습니다. 여러분들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행사를 했을 때 요 금액과 요 금액 구하는 거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한 주라고 회계 처리한 다음에 행사 수량수만 곱해주면 됩니다. 요게 주식 결제형. 여러분들 주식 결제형에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 행사를 했을 때 행사 가격을 기업이 받은 다음에 주식을 교부해서 다시 종업원이 그걸 시장에서 팔아야 되니까 실제로 거래되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행사 가격과 그냥 그때의 주가의 차익을 돈으로 보상해주면 너무 빠르겠죠. 그래서 그렇게 차익으로 보상하는 것을 우리가 현금 결제형이라고 한다. 현금 결제형은 여러분들 예제 하나만 풀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현금 결제형은 돈을 지급할 계약상의 의무가 있다. 그래서 부채로 표시해요. 따라서 매 보고 기간 말에 주식 선택권의 공정가치를 재측정하셔야 됩니다. 왜? 부채는 공정가치 평가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X1년도에 공정가치가 150원이다가 X2년 말이 됐을 때 180원이 됐는데 주식결제형은 자본은 평가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150원 부여일에 측정한 걸로 계속 갔죠. 이건 부채이기 때문에 계속 180원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요거 풀 때는 제가 이렇게 풀 거예요. 변동된다 그래서 요것을 공정가치 변동분이 생길 거고 당연히 주식보상 비용에다가 서로 가감해 주면 됩니다. 따라서 주식보상 비용은 당기손익이니까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시면 돼요. 요 내용만 알고 있으면요. 계산 문제 풀 수 있고요. 자, 그 계산 문제는 우리 책에 나와 있는 예를 제가 풀어드릴게요. 요건 아까 회계 처리한 거고 요거 저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문제가 거의 똑같아요.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주가차익 보상권인데 갑회사는 1월 2일 날 종업원 500명에게 현금결제형 주식선택권 100개를 부여하고 3년의 용역 제공 조건을 부여했다. 5만 개라는 거 아실 거고 500명에다 100개 곱한 겁니다. 기본 조건은 X3년 12월 31일까지 의무적으로 근무하는데 권리부여일의 비율은
500원이고 액면가액이 500원이에요. 필요 없죠. 돈으로 주는 거니까 우리 주식 발행해 주는 거 아니니까 자본금 회계처리 안 나오잖아요. 추정 권리 상실 비율이 20%라고 돼 있으니까 퇴사율 20%로 추정한 거고. 그다음에 매기말 추정한 주가차익 보상권의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다고 돼 있죠. 그래서 지금 X1년 초는 안 나왔고요. X1년 말에 150원이 있고 X2년 말에 180원이 있고 X3년 말에 200원이 있는데 옛날에는 이것만 썼잖아요. 지금은 이거 바꿔주는 거 부채는 평가의 대상이니까 계속 바꿔줘야 됩니다. 문제 풀 때. 그리고 행사된 주가차익 보상권의 현금 지급액이 200원이라고 돼 있고 요거 기억하시고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X1년 중에 20명이 퇴사했는데 회사는 가득 기간에 퇴사할 것으로 기대되는 추정 비율을 20%에서 15%로 변경하였다. X1년 말에 변경됐으니까 변경된 퇴사 비율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X1년 12월 31일 날 저는 이제 주식 보상 비용을 인식하는 건데 이건 돈을 줄 계약상의 의무가 있으니까 장기 미지급 비용으로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근로요율이 제공되는 시점으로 안 분해해야 되잖아요. 3분의 1씩.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실 때 자, 5만 개가 있는데 X1년 말에 매년 말 변경해야 되니까 퇴사율이 바뀝니다. 15% 퇴사한다 그랬으니까 다니는 사람은 85%. 그리고 주식선택원의 공정가치가 X1년 말에 150원인데 이거 매년 말 바꿔줘야 돼요. 매년 말. 지금 X1년 말이니까 여기 있는 거 갖다 쓰는 거죠. 부채는 평가의 대상이다. 3분의 1. 전년도에는 잡아놓은 거 없으니까 요걸 계산하셔서 21, 25, 000 잡아주시면 되고 요게 21, 25, 000을 부채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이게 부채다. 그 다음에 X2년 12월 31일 날 또 계산해야 돼요. 자, 5만 개예요. 퇴사율이 변합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 퇴사율을 12%로 다시 변경했대. 그러면 88%가 맞는 숫자죠. 그리고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는 또 변해요. 얼마로 변해요? 180원으로 변합니다. 부채는 평가의 대상이니까. 주식결제형과 다르죠? 바꿔줘야 됩니다. 누적으로 인식하셔야 되니까 3분의 2. 전년도에는 21, 25, 000만큼 인식했으니까 실제로 추가로 인식할 거 31, 55, 000이 되죠. 그래서 주식보상비용 31, 55, 000 그리고 장기 미지급 비용 31, 55, 000으로 잡아주시고 여러분들 시험에는 X1년과 X2년 정도의 주식보상 비용 물어봅니다. 이것만 물어봤어요. 그것도 1년치만 물어봅니다. 여러분들 시험에. 그 다음에 X3년이 됐어요. 12월 31일. 그러면 5만 개가 되고요. 퇴사된 사람이 확정이 되죠. 확정. 그래서 아까랑 똑같아요. 총 몇 명이 퇴사했냐 그러면 57명. 57명. 그러면 500명이 있는데 57명 퇴사했으니까 500명으로 나눠주면 88.6%. 아까 문제랑 똑같습니다. 책 쓰기 쉽죠? 88.6%. 그리고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는 200원이 되니까 200원. 매년 말 변동시켜야 된다. 누적으로 잡아야 되니까 3분의 3. 근데 전년도까지 이거 두 개 더한 금액이 잡혀있죠? 두 개 더한 금액이에요. 그래서 5280 000이 나오니까 3580 000만큼을 3580 000만큼을 주식보상 비용 잡아주시고 장기 미지급 비용 3580 000 잡아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까지 회계 처리하고 나면 이게 지금 장기 미지급 비용으로 잡혀있는 금액이죠. 아니 이거랑 이걸 더한 금액. DS는 누적액이니까 이거 계산하시면 88 60 000이 돼 있고 이거 현금으로 보상하는 거죠. 그래서 X4년 1월 1일 날 현금을 지급하면서 저 금액 전체 88 60 000을 장기 미지급 비용으로 털어주시면 되는 거죠. 현금. 주식 발행 회계 처리는 안 나오죠. 네. 그래서 요거 매년 말 바꿔준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부채는 평가의 대상이다. 자, 요 정도 하시면 제가 연습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여러분들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연습 문제 풀어드리겠습니다.